안녕하세요, 이종훈입니다. 1993년 한국계 은행 최초로 제1은행이 베트남 대외무역은행인 비에콤뱅크와 합작법인 형태로 진출한 이래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8개의 한국계 은행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한국 금융기관의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권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는 전략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립하고 법인 설립 형태였다면 이제는 현지 베트남 은행의 지분을 소유하고 은행과의 시너지 협력을 통해 가지고 전략적인 방식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진출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점 진출의 과정을 보면 먼저 내부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고 베트남 중앙은행 지점에 지점인가 신청을 한 이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지점인가 승인을 받고 외환 관련 규정에 따른 해외 투자 신고를 하고 지점 설립의 단계에 진행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지점 설립 전 준비 작업들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예를 들어 코어 뱅킹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현지 규정 및 업무 매뉴얼을 개발한다든지 현지 직원을 교육하거나 대관 업무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한다면 조기 안정화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4가지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20일 베트남 정부는 총리 결정문을 공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용적 금융에 대한 부분으로 2025년까지 베트남 금융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명시하면서 금융 시스템 이용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무현금 거래 활성화, 제2금융권의 설립인가 조건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인데요. 수년 전부터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실시해온 무현금 거래 활성화 정책은 이러한 포용적 금융 정책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점 형태로 진출했거나 진출 진행 중인 은행의 경우 기존의 코어 뱅킹 시스템 기반으로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은행에 해외 점포 코어 뱅킹 시스템이 없는 경우 은행들은 구입한 코어 뱅킹 시스템 제공업체와 협력을 통해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현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 코어 뱅킹 시스템 설치와 맞지 않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시스템 내부 충돌에 따른 시스템 오류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가 중요한 금융업의 특성을 감안해 지점 진출을 위한 코어 뱅킹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이러한 고려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출 준비하는 단계에서 코어 뱅킹 시스템을 구축할 때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현 시점과 같이 베트남 중앙은행이 온라인 거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상황에서 비용만을 고려하여 진출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만을 대비하고 그 이후에 고객이 증가하여 그때 온라인을 수립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한국계 은행의 온라인 거래가 대부분 다 가능하기에 초기에 오프라인 고객만을 위한다면 온라인 고객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은행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행은 수년 전 베트남 지점 형태로 진출된 이후에 인터넷 뱅킹 구축, 모바일 뱅킹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거래를 위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 시스템인 시타드에 더하고 ATM 거래를 위해 자금결제 시스템인 나파스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코어 뱅킹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코어 뱅킹 시스템의 내부 충돌 등으로 인해 업무 시 상당히 많은 오류들이 발생됐고 고객 불편 사항들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베트남의 법률 및 고시체계는 한국의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처럼 일목요연하게 확인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헌법, 법률,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처럼 베트남에도 헌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현지 법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수시로 공표되는 이 시행 규칙은 현지 주재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현재 규정이나 업무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업무 중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베트남 진출 초기 단계의 은행인 경우 타행의 현지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외 점포의 현지 규정,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경험이 많은 현지 자문사를 통해서 규정과 매뉴얼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는 현지의 상황이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실무적 경험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현지에 가장 적합하고 검증된 방식으로 해외 점포의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외 점포 초기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주재원과 현재 직원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한데, 현지 직원들이 모행의 규칙이나 업무 매뉴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는 업무 수행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게 되고 결국 효율적인 해외 점포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표 사무소 설립 후 지점 설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모행의 업무 규정과 매뉴얼에 기반하여 해외 점포의 업무 규정과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은행인 경우 해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사용되는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영문본으로 마련하고 향후 어느 나라에 진출하더라도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규정과 매뉴얼을 준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외국계 은행에 지원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업무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모행의 업무 규정과 매뉴얼에 기반한 해외 점포의 업무 규정과 매뉴얼은 해외 점포의 효율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현지 직원의 업무 능력 인상과 자기 개발에도 크게 기여해 결국 충성도 있는 현지 직원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주재원들 간에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기간을 1,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초기 6개월에서 1년은 현지 안정화 및 현지 업무 숙달 기간이고, 마지막 6개월에서 1년은 한국 복귀로 인해 업무에 대한 열의가 식을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도 해외 점포 운영의 가장 중요한 업무 매뉴얼 준비를 철저하지 않으면 규정과 매뉴얼 전체를 검토해 수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은행 진출과 장기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충성도 있는 현지 직원입니다.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해외 점포, 특히 지점 형태로 진출한 은행에서는 5년 이상 장기 근무한 현지 직원이 30% 내외인 걸 보면 충성도 있는 직원을 양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트남에서 한국계 은행에 지원하는 직원들이 바라는 것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있다면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커리어를 습득하는 것과 업무 능력 향상, 그를 통한 자기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회사의 근무 분위기나 환경도 한국계 은행을 지원하는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된 기업의 법인장들을 만나보면 현지 직원들의 지각, 잦은 외출, 휴가 등에 대해 불평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현지 직원 채용에 따른 고민 중 하나가 베트남의 문화를 얼마나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계 은행에 지원하는 이유를 얘기했듯이 이들의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근무 현장에서는 한국계 은행의 분위기에 업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엄격하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일본 기업에서 업무 시간 중에 관리자가 너무 엄격하게 감시하기 때문에 업무 외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외국계 기업 중에 항상 일본은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무지에서만큼은 베트남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계 은행의 문화가 몸에 배이도록 하고 한국계 은행의 문화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의 근무기간은 3년 정도로 동일합니다. 최근에 베트남 현지의 생활을 고려하고 5년 이상 근무하는 주재원도 덜어 있으나 여전히 기본적으로는 3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도 있는 현지 직원의 양성과 더불어 이들의 현지 채용 직원이 아니라 같은 직원으로서의 우리 회사의 동료로서의 대우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베트남 말 중에 잼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손짓이라는 단어인데요. 한국말로 말하면 농담 따먹기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말을 잘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바로 현지 직원들이 동료라는 인식에 대한 전환을 바꿔야 되고 그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시간에 지점에서 고객 상담을 하루 종일 하고 본사에서는 문서 작업 등으로 인하여 회의 시간 말고는 소통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인 경우에는 양방향의 소통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한국계 은행의 소속감이 더 강하게 들 수 있도록 많은 교육들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 시간이나 회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자기 발표의 기회를 주고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면 자연스럽게 직원들 간의 소통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은행에 대한 충성도 있는 현지 직원들을 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점 차원에서 대관 업무는 홍보 기능을 맡은 부서에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는 각 부처에서 관계 부처와의 대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대관 업무가 현지 특성상 매우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들 베트남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베트남 법규상에 안 되거나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것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들은 하지 않는 반면 베트남 기업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베트남 법규가 네거티브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는 미법인 경우에 일단 하면 되는데 한국 기업은 포지티브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베트남에서의 대관 업무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더 빨리 되게 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안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다 빠르게 대처해서 더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관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베트남에서는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에 지인 간의 선물을 나누는 풍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관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에 진출되어 있는 A은행의 경우입니다. 베트남 중앙은행의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택배기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플싸 그 담당자는 회의 중에 전화를 받게 된 것이죠. 회의 중에 전화 받는 것 특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베트남 담당자인 경우에 그 선물을 돌려보냈고 한동안 그 A은행 담당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처럼 아니함만 못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부분 대관 업무를 통해서 많은 업무와 관련된 것들의 문제 해결을 하고 있는 한국계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대관 업무에 대해서 타이밍이나 또는 대관 업무를 통한 어떤 현지화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여 현지 진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해외 진출의 궁극적인 목적인 은행의 신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